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조용하던 나라 중 하나였던 루마니아가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군사력 5위권 안에 진입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미하이 알렉산드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과 손잡은 이후 우리나라에 벌어진 기적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유럽 군사력 TOPO에 들었다고요? 아니, 그게 진짜입니까? 2024년 11월 벨기에 브뤼셀 NATO 전략회의장에서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새벽까지 이어지던 유럽 안보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발표자였던 한미연합정보분석팀이 내놓은 자료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뒤바꿔 놓았다. 처음에는 다들 그저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도 했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평화주의 외교를 고수해온 조용한 동남부 유럽 국가였다. 국방 예산도 GDP 대비 2% 언저리. 프랑스나 독일,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 분석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자 전략가들의 얼굴에선 말 그대로 경악이 피어났다. 이내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의 조명이 켜진다. 어둠 속 책상 앞에서 중년의 남성이 천천히 입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미하이 알렉산드루입니다. 저는 아직도 2023년 봄 그날의 제 결정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저 버티고 있었고 방관하고 있었고 조용히 안보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조용한 붕괴였습니다. 그는 북부 국경도시 수체아바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전쟁의 포화는 루마니아를 직접 덮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의 발걸음, 국경 근처의 불안정한 무장 세력, 그리고 매일같이 들려오는 러시아 미사일의 경로가 심리적 전시 상태를 지속시켰다.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정치인들은 망설였다. 그 누구도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그때였다. 폴란드가 움직였다. 미하이는 폴란드 군사작전본부로 출장을 갔다. 거기서 그는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건 거대한 한 마리의 흑표 K 전차였다. 매끈한 외형과 다이내믹한 구동 시스템, 마치 산을 뚫고 나오는 강철의 야수 같았다. 그러나 미하이를 더 놀라게 한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현지 작전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한국에서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피하는 법, 사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밤 미하이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식 방위체계, 그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리빌딩이었다. 기술이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우리 루마니아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돌아온 미하이는 내각회의에서 폭탄 발언을 한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입니다. 장관들은 당황했다. 한국이라니요? 거긴 아시아입니다.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러나 미하이는 단호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 높은 무기는 군대를 직접 운용해본 나라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잊은 적 없는 나라입니다. 그는 수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 방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추진하며 결국 2024년 2월 역사적인 계약을 성사시킨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로켓까지 포함된 한국식 통합방위 시스템 도입 계약. 그건 루마니아 국방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다. 계약 체결식 당일, 루마니아 항구도시 콘스탄차에 거대한 화물선이 도착한다. 선박의 갑판 위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도시 전체가 그 장면을 보며 환호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생겼다는 감동은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변화가 미하이 실장의 딸 최전방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던 엘레나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루마니아 북동부 지역 한밤중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야전 캠프에서
군의관 엘레나 알렉산드루 중위는 조용히 의료 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군복도 응급키트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낯선 이름도. 전쟁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장을 떠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건 제 선택이죠. 엘레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안고 군에 자원 입대했다. 그녀가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아버지가 국방부 회의에서 들고 온 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방산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다. 그 문장이 언뜻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매일 손에 쥐는 의료장비 하나하나에서 그녀는 그 의미를 절감하고 있었다. 2024년 8월 11일 오후 15시 42분 엘레나가 배치된 야전병원에 긴급 상황 보고가 떨어졌다. 합동훈련 중이던 연합부대가 무장 조직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상자 17명, 위중한 환자 4명, 후송 중입니다. 즉시 응급 대응 준비. 야전병원 내부는 삽시간에 전투준비 상태로 전환됐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한국에서 도입된 K-MEDIC 응급처치 시스템이었다. 엘레나는 이미 여러 번 훈련을 거쳤지만 이번엔 실전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20분 뒤 수송 차량이 도착했다. 의료진은 쉴 새 없이 들것을 옮겼고 엘레나는 한 명의 중상을 입은 신병에게 달려갔다. 남자의 다리엔 포탄 파편이 박혀 있었고 허벅지에 대동맥이 절단된 채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 하나가 울먹였다. 이건 못 막아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엘레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K-MEDIC 키트를 열고 응급 지열 키트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키트의 QR코드를 스캔하자 실시간 AI 기반 응급 지열 가이드 영상이 AR로 펼쳐졌다. 영상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열 부위를 노출하고 압박 거즈 삽입 응고 파우더 주입 자동 지열 주입기 사용. 엘레나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피로 젖은 장갑 위로 거즈가 들어가고 응고제가 뿌려졌다. 자동 주입기를 누르는 순간 작은 진동과 함께 상처 부위가 붕대로 감기며 지열이 시작됐다. 그리고 기적처럼 출혈이 멈췄다. 간호병들이 외쳤다. 살았어요. 이 사람 숨 쉬고 있어요. 엘레나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혼잣말을 중얼였다. 한국, 정말 이건 무기가 아니야. 이건 생명을 위한 기술이야. 며칠 뒤 그녀는 야전 구급차에 올라 다른 부상병을 후송하던 중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밤새 내린 비로 도로는 질척였고 시야는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차량 하단에 폭발이 일어났다. 그 순간 엘레나와 병사들은 공중으로 튕겨졌다.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었고 모든 무전이 끊겼다. 그러나 이 장갑차는 한국에서 개발된 K-APC 의료 장갑차 개조형이었다. 비자형 하단 설계는 폭발의 충격을 분산시켰고 차체 내부는 진동흡수 강화 패널로 보호되어 있었다. 모든 병사와 엘레나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 생존했다. 이 장갑차, 우릴 지켰어요. 지금까지 탔던 어떤 차량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설계였어요. 엘레나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지휘소로 메시지를 전송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전원 생존. 한국의 시스템,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후 구조 헬기를 통해 본부로 복귀한 엘레나는 아버지 미하이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아빠, 한국은 무기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미하이는 집무실에서 말없이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는 숫자로 전쟁을 판단했다. 전략으로 나라를 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국방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국가였다는 걸. 그는 그 길로 결심한다.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직접 그 뿌리를 확인하겠다. 2024년 9월 초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미하이 알렉산드루는 정장을 단정히 매무새하며 터미널을 걸어 나왔다. 공항은 깔끔했고 안내는 명확했으며 입국 수속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공항부터 다르다. 이 나라는 뭔가 숨이 쉬어지는 듯한 질서가 있다. 그는 곧장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디펜스 테크놀로지 센터
약칭 K-DTC로 향했다. 이곳은 한국방위산업청 산하의 종합통합연구소로 무기 체계뿐 아니라 의료, 통신, 물류, 사이버 보안까지 총괄적으로 개발 통합하는 곳이다. 그를 반겨준 이는 바로 이정민 박사였다. 그는 예전 루마니아와의 협의 초기부터 한국방산청의 국제전략 담당으로 실질적인 기술 이전 및 협력 프로그램을 조율해온 인물이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하이 실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다니 그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하이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냉정한 평가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딸의 생명을 구한 기술을 만든 나라에 와 있었고 동시에 그 기술의 철학과 사람들의 진심을 직접 검증하고 싶었다. 이정민 박사는 미하이를 데리고 각 부문별 통합시연실을 돌아보았다. 먼저 그는 모의 전장 시뮬레이터 앞에 섰다. 여기선 실시간 전투 시나리오가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무기가 아니라 의료 후송 시나리오가 있었다. 전투력보다 중요한 건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적을 무찌르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줄이고 생존을 높이는 무기가 진정한 방위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모듈형 야전병원 개발실이었다. 여기서 미하이는 감동을 받았다. 야전 텐트 내부엔 초소형 정수 시스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심지어 병사들이 쉴 수 있는 심리 안정 모듈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전쟁은 몸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까지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보냅니다. 그 순간 미하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딸 엘레나가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아빠, 한국은 무기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살아남는 법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작은 오해가 그의 감정에 금을 냈다. 점심시간 이정민 박사와 함께 찾은 한식당. 처음 접하는 반찬들과 낯선 식문화에 어리둥절하던 그에게 서빙하던 직원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말투는 무뚝뚝했고 미하이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위축감을 느꼈다.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한 건가라는 짧은 오해를 품게 되었다.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고 식사는 서먹하게 끝났다. 하지만 식사 후 이정민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실장님, 혹시 식당에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시죠? 한국 사람들, 특히 식당 일하시는 분들 중엔 외국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드시는 걸 보면 되게 기뻐하시죠. 그는 이어 종업원과 짧은 한국어 대화를 나눈 뒤 직원이 건넨 메시지를 통역해 주었다. 그분이 그러시네요. 이 먼 데서 한국까지 와주시고 우리 음식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으론 정말 감사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느낀 무뚝뚝함은 표현의 차이였을 뿐 마음의 장벽은 아니었다. 저녁 무렵 K-DTC의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건물 하나하나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그 속엔 사람을 위한 구조가 스며 있었다. 그때 이정민 박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국의 방위기술 철학은 단순합니다. 무기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지키지 못하는 무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미하이는 호텔 창가에 서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나는 무기를 수입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수입한 것이다. 2024년 10월 3일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 2층 국제전략회의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과 전략참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제는 하나, 루마니아의 급속한 군사적 변화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 발표의 주인공은 루마니아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미하이 알렉산드루였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오늘 저는 하나의 기술 협약이 어떻게 한 나라의 안보 철학을 바꾸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하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국가도 전장에 있는 사람 한 명의 생존 가능성을 한국만큼 진지하게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K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리고 국경에서 실제로 작동 중인 K239 천무의 위용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진정한 시작은 무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이 전환되었다. 화면에는 한 여성 군의관이 다급히 응급처치를 하며 한국산 K-MEDIC 키트를 사용하는 모습이 재현된 야전 훈련 영상이 나왔다. 그 여성은 저의 딸입니다. 그녀는 그날 한 병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 지뢰 폭발 사고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방어가 아닌 생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유럽의 방위 전략가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한국과의 협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국민을 지키는 철학을 배운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실 한켠에서 영국 전략 담당관이 손을 들고 물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방산 기술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전쟁은 냉혹합니다. 실용성과 효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미아이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조용히 답했다. 실용성과 효율, 그건 통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통계엔 나오지 않죠. 자신이 살았다는 병사의 눈빛, 그 사람을 살린 군의관의 손떨림,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간 생존자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국방입니다. 마지막 장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에게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동반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축한 방어 시스템은 새로운 NATO 전략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히 박수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지 루마니아의 변화가 아니었다. 기술과 철학이 유럽 안보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브뤼셀 호텔의 회의 보고서를 정리하던 미하이는 한 통의 영상 메시지를 받았다. 엘레나였다. 영상 속 그녀는 군복을 입고 다소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였다. 아빠, 발표 잘 끝나셨죠? 한국에선 제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젠 아빠가 절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우린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 시작은 한국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이어갈 차례예요. 그녀의 말에 미아이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 엘레나. 한국은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그 증거다. 마지막 장면, 미아이는 루마니아 국방부 회의실 벽에 새로 걸린 문구를 바라본다. 무기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점점 멀어진다. 브뤼셀, 서울, 보토샤니, 그리고 야전의 한켠. 생존을 위한 철학이 바꾸어 놓은 새로운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라나고 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든 건 단순한 전차, 포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이제 루마니아를 넘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